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미국이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이란과 시아파 계열 테러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하고 도메인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병력을 감축하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했던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이란과 시아파 계열 테러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하고 도메인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정부 및 시아파 계열 테러 단체가 운영하는 36개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번 압류 대상에는 이란 국영TV의 영어 서비스 부문인 프레스TV를 필두로 아랍어 채널인 알알람과 예멘 후티 반군 소유의 알마시라,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투데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은 이번 압류가 허위 정보 유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 핵합의 복귀 추진과 함께 반미 강경보수 성향인 시헤드 아브라임 라이시가 이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3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뜻이 없으며 이란 탄도미사일 문제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사전 공지 없이 채널이 끊겼다면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방관영 파르스 통신도 미국 정부가 차단한 웹사이트에 여러 뉴스 통신사와 TV 채널이 있다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이란 관련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관련한 100여 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 연계 사이트가 미국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언론 매체를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란 언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강력한 단속으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병력을 감축하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동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는 물론 이란의 영내 패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병력을 감축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사우디와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등의 중동 지역에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8개 포대를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사우디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도 철수하고 중동 지역에 배치된 전투 비행 중대도 감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카 맥너티 미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올여름 방공자산을 비롯한 일부 장비와 병력을 중동 지역에서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해 감군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캐서린 휠버거 전 국방장관 보좌역은 이란과의 외교적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 영내 군사자산 감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가 줄어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맥널티 대변인은 미군과 지역 파트너십 아래 감군 이후에도 중동 지역에 수만 명의 병력이 남는다며 감군이 미국 영내 패권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글릭 연구원은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감축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각종 항공 및 방공자산이 절실한 중동 국가들은 무늬만 동맹인 미국 대신 안보 소유의 해소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복구기금을 신속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달 불허 시에는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하마스가 카타르발 3천만 달러 규모의 구호기금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의 수장인 야히야 시나르는 토르 웨네스랜드 유엔 중동 특사와의 협상 자리에서 가자지구 구호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면담 후 시나르는 유엔 측과의 협상이 잠정 실패했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 구호 자금 송금을 막고 있는데 송금을 불허하면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카타르의 현금 지원이 가자지구로 유입되면 지난 5월 파괴된 하마스 테러 조직 및 군사시설 재건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기금 전달 중재안으로 카타르의 지원을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구호 사업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협상 의제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집트의 3자 회담 가운데 논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웨네스랜드 조정관이 양측 간 적대 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해 하마스의 시나르는 가자지구 내 여러 정파와 논의 후 이스라엘에 대한 민중봉기의 뜻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했던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7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백신 접종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의 입국을 8월 초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개인 관광객의 입국 및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8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감에 따라 27일부터 전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했습니다. 이 같은 조처는 최근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른 것입니다. 당국은 최근 늘어난 감염의 70%가량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국자의 격리 의무 위반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네 총리는 불행하게도 델타 변이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이 이스라엘에도 시작됐으며 모든 확산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백신을 맞지 않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 캠페인의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월 24일 기준 183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